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바운더리 레이어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게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리고 수식을 이용해서 상식이라는 게 물리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물리적인 이해와 그리고 수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역으로 주어졌을 때 아니면 순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일 때 바운더리 레이어가 어떻게 디벨로핑을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 시간입니다. 자, 하류로 갈수록 이 실린더 주위를 이제 유동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유동은 레이놀스 넘버가 아주 작을 때 이런 유동이 생겨나지 우리가 공학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는 이런 유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 이 요걸 일단 뭐 우리 포텐셜 플로우 할 때는 요 유동이 나오니까요. 요런 유동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요 앞부분 있잖아요. 앞부분. 앞부분에서는 파필드에서의 벨라시티가 하류로 갈수록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파필드로 갈수록 하류로 갈수록 파필드 벨라시티가 점점 커지는 영역이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 벨라시티가 계속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류로 갈수록. 요 뒷부분은 어때요? 뒷부분은 디셀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죠. 유체가 지나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요 앞부분은 엑셀레이션이 되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부분이에요. 압력은 그래. 네, 제가 이야기하려고. 압력은 그럼 어떨까? 자, 다시. 이 앞부분은 하류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운동 에너지 커지죠. 속도가 커지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압력 에너지 어떻게 돼요? 압력 에너지 작아져요. 그러니까 하류로 갈수록 압력이 작아지는 부분이 이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은 어때요? 하류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럼 어떤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요? 압력 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은 하류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고요. 이 뒷부분은 압력이 작아지고요. 이 뒷부분은 어때요? 하류로 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속도가 작아지니까. 속도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dpdx가 음수라고 이야기해요. dx가 양수일 때, 즉 x가 양수일 때, 하류로 갈 때 델타 p가 양수라면 압력이 증가한다면 dp dx는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이 앞부분은 어떠냐면 압력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늘어나니까. 속도가 커지니까 압력이 작아지겠죠. 근데 dp dx가 음수인 영역이에요. 이 뒷부분은 속도가 커지죠. 속도가 작아지죠. 자꾸 헷갈리네. 속도가 작아지죠. 그러면 압력이 커져요. 델타 X가 양수일 때, 하류로 갈 때, 델타 P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프레셔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뒷부분은 dPdX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이걸 양수일 때 0이라고 그랬고, 양수일 때 역이라고 그랬고, 반대라고 그랬고, 음수일 때 순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 유체 유동을 한번 일으켜 보자고. 유체 유동을 이 유체 덩어리를 움직여 보자고. 이 유체가 요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요쪽이 x가 양수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요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압력은 어디가 커야 돼요? 요쪽이 압력이 커야 돼요.
이쪽에 압력이 크고 이쪽에 압력이 작아야 유체를 어느 쪽으로 밀어요? 이쪽으로 밀게 되죠. 압력이 큰 쪽에서 압력이 작은 쪽으로 유체 덩어리를 밀게 되죠. 그럼 양의 방향으로 유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요게 순압력 구배예요. 유체가 움직이는 거하고 같은 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근데 이 수학적으로 볼 때는 델타 X가 양이 될 때, 그러니까 하류로 갈 때, 요게 양수의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류로 갈 때 프레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레셔가 요쪽이 크고 프레셔가 요쪽이 작잖아요. 그럼 프레셔는 작아지는 거예요. 델타 X가 양수가 될 때 요쪽 양의 방향으로 유동이 흘러가게 하려면 델타 X가 양일 때 델타 P가 옴수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순압력 구배가 되는 거예요. 유동이 요렇게 흘러가는데 요쪽이 압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체를 어느 쪽으로 미는 거야? 유체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반대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dpdx가 양수인 경우, x가 양의 방향이 이쪽이라면 유체가 요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프레시가 이쪽이 더 크면 유체를 어느 쪽으로 미는 거야? 이쪽으로 미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미는 거예요. 유체의 유동 방향하고 역방향으로 미는 게 dpdx가 양수인 경우에요. 그래서 요게 왜 순방향이고 요게 왜 역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역방향이라고 그러고 요게 순방향이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요건 dpdx가 어떤 경우라고요? 속도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줄어든다고 그랬죠. 상류가 압력이 높고 하류가 압력이 작으면 순압력 구배예요. 요 경우에. 요 뒤쪽은 어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속도는 줄어들죠. 그러면 압력은 이쪽이 더 커지죠. 그럼 압력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유체를 밀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밀게 되죠. dpdx가 양수인 경우에는 유체가 못 오게 유체의 진행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예요. 이거 압력 구배죠. 실제 유동은 어떠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레이놀스 넘버가 50만일 때라고 그랬죠. 레이놀스 넘버 50만일 때 절대 이런 유동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경우죠.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경우 생기지 않아요. 이런 유동 현상이 생깁니다. 세퍼레이션이 되고요. 리스큘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웨이크라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웨이크. 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놀즈 넘버가 적당히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와 흘림, 즉 볼텍스 쉐딩이라는 유동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볼텍스 쉐딩이 가청 주파수 내로 들어오게 되면 윙윙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실린더가 만약에 다리 단면이라면 타쿠마 다리처럼 이 볼텍스 쉐딩이 이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하고 일치하게 돼 버린다면 우리가 작은 힘이긴 하지만 그네를 밀 때처럼 이 락힘이 생긴다면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는, 주파수가 그 근처로 가게 되는, 고유 진동수 근처로 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다리가 움직이는 진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리가 엿가락처럼 부러지게 되죠. 그게 타쿠마 다리잖아요. 우리 유체학 시간에는 이야기했었죠. 그 타쿠마 다리처럼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유동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 유동에서는. 그래서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걸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이 앞부분에서는 세퍼레이션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앞부분에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 그렇죠. 점점 엑셀레이션이 되고 이너시아 폴스가 큰 놈이 이 유체 덩어리들을 계속 이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기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황이 다르죠. 이 유체 덩어리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모타로 여기에 따라서
구심력으로 누가 당겨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당겨줘야 이렇게 벽을 타고 흐를 텐데요. 당겨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죠. 당연히 세퍼레이션이 생기죠. 그걸 우리는 지금 무엇의 관점에서 볼 거냐면은 압력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압력의 관점에서. 이렇게 순압력 구배가 생길 때는 뒤에서 유체 덩어리 압력이 유체 덩어리들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는 세퍼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 근데 유체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좌에서 우로 유체는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압력은 어디서 어디로 밀고 있냐면은 뒤에서 앞으로 밀고 있다니. 역압력 구배. 거꾸로 밀고 있다니. 이 뒷부분. 그때 어떤 유동 현상이 생기냐면 세퍼레이션이 생긴다니. 이런 세퍼레이션이 생긴다니.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경계층 방정식이잖아요. 요게 경계층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요 값은 원래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dp dx였어요. 이것처럼 du dx가 양수인 경우에는 파필드 벨라시티가 유동 방향에 따라서 증가할 때는 이렇게 이게 양수일 때는 dp dx가 엄수예요. 순압력 구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dp dx가 엄수일 때는 이게 엄수가 되려면 dp dx는 du dx가 엄수죠. 파필드 벨라시티가 하류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잖아요. 델타 x가 엄수가 됐잖아요. 델타 x가 양수일 때. 그 경우에는 요게 엄수일 때는 dp dx는 양수가 된다는 이야기. 즉 역압력 구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역압력 구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의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하고 요게 같다는 거 어디서 나왔죠?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파필드에서 적용을 하면 이 항하고 이 항밖에 남지 않아요. 이 항은 원래 좌변에 있던 요 항이고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항이고요. 파필드에서는. 그리고 요 항이고 나머지 값들은 다 제로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바운더리의 엣지에서는 혹은 그 위에서는 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요 식을 혹은 뭐 요 식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그 식을 이 벽면 가까이에서 가까이로 당겨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벽면 가까이에서 그 항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정식이 벽면 가까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다 0이 돼요. 왜? 속도가 곱해져 있잖아요. 벽면에서 속도가 0이잖아요. 근데 벽면에서 요 두 값은 0이 아니에요. dpdx가 0이란 보장도 없고요. 시어 스트레스의 y방향 미분값이 0이란 보장도 없어요. 단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좌변에 있는 값들이 0이 될 거란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혹은 요 값하고 요 값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요 값이 다 0이니까. 좌변에 있는 값들이 0이니까. 우변에 있는 값들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얘들은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다 0이니까.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시어 스트레스 타우가 뮤 곱하기 du dy잖아요. 그래서 뮤 곱하기 du 라운드 u 라운드 y 혹은 du dy 값을 대입을 하면 요 값이 되죠. 요 값이 뭐하고 같아져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요 값 혹은 dp dx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dp d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벨라스티 프로파일의 2차 미분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세요? 벽면에서는. 벽면이 아닌 데서는 이거에 좌우가 되겠지만 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얘 말고도 영향을 미치는 항들이 있죠. 이런 항들 있어요. 근데 벽면 근처에서는 벽면에서는 어떠냐면
얘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만. 얘하고 얘밖에 안 남는 거야. 왜? 벽면에서는 이 값들이 다 0이거든요. 요 두 값이 밸런스를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벨라스틱 프로파일의 2차 미분값은 2차 벽에서의 2차 미분값은 프레셔 그레디언트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프레셔 그레디언트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벨라스틱의 2차 미분값이 파필드에서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벨라스티의 2차 미분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2차 미분값은 0이에요. 2차 미분값은 0이에요. 일정하면.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일정하면은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운더리 레이어 엣지 근처에서는 어떻게 돼요? 심지어 이 바운더리 레이어 엣지를 벗어나게 되면 du dy가 0이 되게 돼요. du dy가 0이 되게 돼요. du dy가 어떤 값을 갖고 있다가 du dy는 그러니까 du dy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 이해되세요? 결국 얼마가 돼야 돼? du dy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du dy가 어떤 값을 갖고 있다가 du dy라는 게 벨라스틱 그레디언트잖아. y가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x가 얼마만큼 증가해야 될 거잖아요. 델타 y가 증가하면은 델타 y가 양수라면 델타 u도 양수겠죠. 벽면에서 멀어질수록 속도 빨라질 거니까요.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고 있다가 점점 0이 돼야 돼요. du dy 값이 속도 구배 값이 y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u의 2차 미분값이 옴수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파필드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du dy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0. 어떤 양의 값을 갖고 있다가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du dy가 더 이상 u가 더 이상 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변하면 더 이상 파필드가 아니죠. 거기는 파필드가 아니에요. 변하면 여전히 경계청 내부예요. 속도가 변하는 영역을 경계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파필드에서는 이 2차 미분값이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근데 벽면에서도 만약에 음수라면 dpdx가 음수라면 2차 미분값이 음수겠죠. dpdx가 음수인 게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했죠. 유동의 진행 방향으로 프레시가 밀어주고 있는 순압력 구배가 걸렸다면 dpdx가 음수가 되고 그 경우에는 벨라스티의 2차 미분값도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 벽면에서도 음수고 파필드에서도 음수고 중간에는 그럼 0이 되는 값이 2차 미분이 0이 되는 2차 미분이 0이 되는 걸 우리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변곡점. dpdx가 음수일 때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고 프레셔가 밀어주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유체 덩어리가 벽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보면 벽면에서도 이 2차 미분값이 음수이고 파필드에서도 2차 미분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는 이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변곡점이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는. 수학적으로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기지 않아요. 변곡점이 생기지 않아요. 요 내내 2차 미분값이 음의 값을 그냥 가져요.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dpdx가 양수가 되면 그게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거예요. dpdx가 양수가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체 덩어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순방향으로 가는 거죠. 프레셔는 역방향으로 작용해요.
dpdx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프레셔 여기가 갖고 여기가 프레셔가 이쪽으로 유체를 밀어요. 벽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유체 덩어리는 이너시아 포스가 커요. 이미.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밀더라도 밀리지 않고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 힘이 세니까. 이너시아 포스가 세니까. 추진력이 세니까. 밀고 나가는 이너시아 포스가 크니까 프레셔에 밀리지 않고 그냥 치고 나가는 거야. 근데 벽면 가까이에서는 어때? 벽면 가까이에서. 이너시아 포스가 굉장히 작다는 거 알고 계세요? 벽면 근처에서는. 벽면 근처에서 느린 속도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경계청 방정식 유도할 때 기억나세요? 압력은 요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요 방향으로만 변해요. 경계청 유동에서. 프레셔, 세퍼레이션이 생기면 또 복잡해지긴 하지만 세퍼레이션이 생기기 전이라면 요 방향으로는 압력이 똑같아요. 요 방향으로는 압력이 변해요. 여기서 압력 차이랑 여기서 압력 차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유체를 거꾸로 미는 힘이랑 여기서 유체를 거꾸로 미는 힘이랑 똑같은 힘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유체들은 이너시아 포스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어도 여기 있는 유체는 뒤로 밀리지 않고 순방향으로 계속 가요. 근데 여기 있던 유체는 어때요? 이너시아 포스가 약해요. 불행히도. 압력이 똑같은 압력으로 위에하고 똑같은 압력으로 미는데 여기는 뒤로 밀릴 수 있어요. 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퍼레이션도 생길 수 있는. 요게 뒤로 밀리는 순간 이런 역류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는 유체가 거꾸로 여기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체가 여기로 간다. 그건 이제 세퍼레이션이 생겨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버블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수학적으로는 이래요. dpdx가 양수죠. 양수면 벽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2차 미분값이 양의 값을 가져. 근데 파필드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야 돼? 결국은 du dy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u의 2차 미분값은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지다가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즉 2차 미분값이 어머니 값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파필드에서는. 근데 dpdx가 양수인 역압력급에서는 어떠냐면 벽면에서 이 벨라스티의 2차 미분값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y에 관해서 y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u의 2차 미분값은 양수였다가 결국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엄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요 중간에는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2차 미분값이 0인 영역이 0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반드시 2차 미분이 0이 되는 즉 변곡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수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우리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죠.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봤던 플란들의 경계청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난류일 때는 요게 시어 스트레스에 요게 하나 더 붙지만 청유일 때는 요게 없이 요 값으로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벽면 아주 가까운 부분에서는 요 값이 0이에요. 벽면에서는 요게 0이에요. 그래서 난류인 경우에도 벽에서는 요 값만 이제 남게 됩니다. 요 그림을 보면 이제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dpdx가 0인 경우에 변곡점이 어디 있냐면은 dpdx가 0인 게 변곡점이죠. 다시 dpdx가 0이면 요게 0이 돼요. 그래서 벽면에서 0이 됩니다. 벽면에서 0이고 계속 여기는 음의 값을 가져요. 여기 벨라스티의 2차 미분값이 계속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퍼레이션이 생기지 않아요. 요게 이제 순압력급이에요. 그래서 dpdx가 음수인 경우 du dx가 양수이고 dpdx가 음수인 경우
dpdx가 음수라면 벽에서 요 값이 u의 2, 3, 2분 값이 음의 값을 가지고요. 여기도 음의 값을 가져서 전체가 다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 세 경우는 역압력 구배가 걸리는 경우예요. 역압력 구배가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요 두 경우는 변곡점이 PI라고 되어 있는 이런 변곡점이 생기긴 하지만 세퍼레이션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 요건 세퍼레이션이 요 벽면에서 이제 백플로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인데요. 백플로우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압력의 힘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 두 경우는 이건 아예 없고요. 요건 벽면에서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즉 세퍼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점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건 완전히 이제 프레셔가 이긴 경우에 이너시아 폴스를 이겨서 유체 덩어리가 뒤로 흘러가는 그런 유동 프로파일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역압력 구배가 걸린다고 해서 역압력 구배가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세퍼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반드시 세퍼레이션이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누리호 이렇게 축소됐다고 확대되는 건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이 초음속 유동에서 계속 끊임없이 엑셀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음속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줄어들어야 엑셀레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관이 확대가 돼야만 엑셀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좁은 영역까지는 계속 순압력 구배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 파필드의 벨라스티, 이 캐피탈 U의 값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고, 요 다음부터는 이 캐피탈 U가 감소하는, 즉 역압력 구배가 걸리는 압력이 하류가 더 큰 부분이 바로 요 뒷부분입니다. 세퍼레이션이 반드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부터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어디냐면은 요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 앞부분, 요 세퍼레이션이 생기기 전 요 앞부분 요만큼 영역은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리고 세퍼레이션이 생기고 나서는 어디냐면은 요 뒷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즐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세퍼레이션이 생기기 전에 끝났다면 요런 유동 현상이 없이 그냥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 노즐이 더 길어서 세퍼레이션을 만나게 되고 아주 복잡한 유동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층 유동은 이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순간 경계층 유동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은 이 역압력 구배가 걸렸을 때도 이걸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세퍼레이션이 생기고 나면 요 이유에 대해서는 경계층 이론을 아예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계층이 얇다는 조건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이 벽에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다는 조건도 사용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이 경계층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동이 벽면에 어태치돼 있어야 돼요. 벽면을 따라서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디태치가 되어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있던 유체 덩어리는 여기까지는 계속 여기에 있죠. 근데 요 다음부터는 요 벽면 근처에 있지 않고 요로 떨어지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누가 차지하고, 백플로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뺑글뺑글 도는 놈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벽면 근처에 있던 놈이 계속 벽면 근처로 어태치돼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리된다고 그러고 디태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7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